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1월 5일 수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이 정말 좋지 못했던 하루였습니다. 우리가 기대한 것은 연초 효과였고 이번 주에는 국내 시장으로 많은 수급이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활기찬 시장을 기대했었는데 정말 생각처럼 쉽지 않은 곳이 주식시장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코스피가 1.2% 급락을 보여주었어요. 그래도 장 막판에 조금은 돌려 세우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나마 이 부분이 오늘 시장에 있어서 조금은 위안을 삼을 수 있는 하나의 부분인 것 같고요. 또 코스닥을 보면 코스닥은 별다른 반등 없이 오늘 2.1% 급락과 함께 시장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의 시장 흐름이 좋지 못했었는데 오늘은 오히려 더 좋지 못한 흐름이 나왔고 굉장히 심리적으로 많이 걱정을 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도 일단은 시장이 마무리되었으니까 지난 과거는 잊고 앞으로의 시장 흐름에 초점을 맞춰보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면 오늘은 기아차하고 현대차, 자동차 관련주의 상승이 돋보이고 또 급락장에서 LG화학이 또 상승세를 보여주었네요. 마찬가지로 포스코도 3%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었고 인터넷 기업들 그리고 반도체 모두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우선주하고 네이버, 시가총액 순위가 바뀌었죠.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닥은 오늘 2% 이상의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도 마찬가지로 급락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특징을 잡아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 이어서 바로 수급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도 외국인이 소폭의 순매수를 보여주었지만 기관이 1조 3천억 원의 순매도를 보여주었고 이 부분이 오늘 코스피의 약세로 연결이 되었던 주된 이유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기관이 순매도를 보여주었고 외국인은 코스피하고 다르게 코스닥 쪽에서는 많은 순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일단은 기관에서 많은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어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기관이 중심이 되어서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저의 생각은 좀 뒤에 가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어서 삼성전자의 수급을 살펴보면 자, 오늘 모처럼 외국인의 소폭의 순매도가 나왔고 기관은 5거래일 연속으로 강한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외국인의 매도 물량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기관의 매도 물량이 줄어든다면 다시 한번 좋은 흐름을 이어갈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를 살펴보면 하이닉스는 반대로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네요. 그렇지만 기관 쪽에서 많은 순매도 물량이 나왔고 마찬가지로 삼성전자하고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 상황이 좋지 못했었는데도 강세 흐름을 보여주었죠. 현대차는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은 여전히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네요. 일단은 자동차 관련주에 대해서도 제가 뒤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오늘 시장 대비 정말 강세 흐름을 보여주었던 LG화학 오늘도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도 오늘은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5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기아, 현대차, LG화학, SK하이닉스, 삼성전기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 올렸습니다. 오늘은 외국인이 자동차 관련주를 많이 매수했네요. 그리고 기관. 자, 기관은 포스코, 현대미포조선, SK이노베이션, 현대제철, LG화학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 올렸습니다. 기관은 비교적 경기 민감주 쪽으로 포커스를 맞췄던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글로벌 증시의 흐름을 살펴볼게요. 자, 오늘 국내 증시가 정말 좋지 못했었는데 앞서 개장을 했었던 미국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그렇게 썩 좋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다우지수는 0.6%의 상승이 나왔지만 나스닥은 무려 1.3%의 급락이 나왔고 S&P 500은 약보합권 내에서 오늘 새벽에 종료가 되었어요. 자, 일단은 미국 3대 지수의 흐름이 나뉘었던 이유가 오랜만에 불거졌던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지금 현재 1.65%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연초에 가파르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작년 4월달이죠. 이때와 마찬가지로 고점 부근까지 올라왔다 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때문에 어제 미국 시장 내에서도 성장주와 기술주가 부진한 반면에 반대로 경기 민감주들 그리고 금융주까지 이쪽 업종 내에서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부분이 국내 시장에도 연결이 되었고 그 때문에 많은 기술주와 성장주와 낙폭이 크게 나오고 있고 또 반대로 금융주 특히 오늘은 보험주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 상황이 이랬었다 라는 점을 이해해 보시고요. 또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일본 니케이. 자, 니케이는 강보합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대만,
대만은 약보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상해지수는 0.8% 하락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는데 대만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세요. 대만 시장은 11월 달하고 12월 달 그리고 연초까지 전반적인 추세를 봤을 때는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또 국가 주력 산업이 반도체이다 보니까 국내 주식시장 산업 비중하고 굉장히 닮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슷한 흐름이 나오기 마련인데 특히 최근이죠. 연말과 연초 이때만큼의 흐름은 코스피하고 정말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만은 우상향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면 지금 코스피를 보시면 우하향 패턴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저는 최근에 국내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 물론 오늘은 미국 시장이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이 아시아 시장 흐름도 아니고 미국 시장 흐름도 아니고 단지 최근에 국내 시장만의 문제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수급을 살펴볼게요. 자, 먼저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배당락 직전이었죠. 이때를 기준으로 살펴보세요. 특히 기관을 보시면 21일부터 28일까지 제가 날짜를 설정했는데 약 4조 원이 넘는 순매수 규모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매수의 주체는 거의 금융투자였다. 이 점을 확인할 수가 있고 사모펀드도 조금 들어왔었죠. 그래도 금액 자체를 한번 비교해보세요. 기관의 거의 95% 이상이 금융투자였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날짜를 조금 바꿔서 29일부터 그리고 오늘까지 자, 이렇게 설정해 보면 기관이 무려 4조 9천억 원의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고 그 중에서도 금융투자가 거의 95% 이상 4조 6천억 원의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국내 증시가 연초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고 또 배당락 직후부터 계속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는 저는 금융투자의 매도 물량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근 미국 시장이라든지 아시아 시장, 특히 국내 시장하고 닮아있는 대만 시장 흐름과도 다르게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배당락 직전의 기관의 매수 물량이 제가 4조 1천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배당락 이후에 나간 매도 물량을 보면 지금 4조 9천억이거든요. 그래서 배당락을 앞두고 들어왔던 물량이 거의 다 나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렇다는 것은 이제 기관의 매도 물량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고 변곡점이 다시 한번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한번 이해를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고 있는데 금융투자는 단기적인 성향이 강해요. 그래서 강하게 매수 물량이 들어왔었다면 또 빠르게 매도 물량이 나올 수도 있는 만큼 이 점은 참조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면에서 뒤집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배당락 직전에 강하게 매수세를 보여주었던 그 매수 물량이 모두 빠져나간 만큼 본격적인 흐름을 내일부터 한번 체크해보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의 흐름을 보세요. 지금 2.5% 하락이 나오고 있고 제가 굉장히 의미있게 보는 21선 여기를 이탈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흐름을 본다면 굉장히 부정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지금 5% 하락과 함께 마찬가지로 오랜만에 21선을 이탈했습니다. 자, 그런데 반도체 업황이 다른 해외 시장을 한번 살펴볼게요. 전 세계 비메모리 반도체 1위 기업인 TSMC, 대만과 미국 시장에 동시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지금 한 달간의 차트 흐름을 보시면 오늘 약보합을 제외한다면 주가의 흐름이 훼손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예요. 최근 한 달 동안 16%의 상승을 보여주었고 어제도 미국 시장 내에서는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흐름도 굉장히 견조하죠. 자, 그래서 대만 시장하고 미국 시장 여기에 속해 있는 많은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양호한 만큼 오늘의 국내 기업의 반도체 주가 하락은 단순히 국내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금융투자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21선을 깨고 이탈했다면 반도체 업종과 개별 종목을 조금 부정적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런 부진한 흐름이 국내에만 국한된 것을 본다면 내일부터 금융투자의 매도 물량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지 그 점에 따라서 다시 한번 빠르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산업이라는 것은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이 다 엮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처럼 국내 시장의 반도체 업종의 수급이 빠져나간다고 하더라도 국내 시장만 빠져나갈 수는 없어요. 행여나 국내 시장만 빠져나갔다면 단기적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그런 맥락에서 지금 시장 상황을 이해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비메모리 선두주자 TSMC의 주가도 양호하고 또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여전히 주가의 흐름이 양호하기 때문에 단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보지 마시고요. 전체적인 흐름을 같이 한번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새해 첫날이었죠. 3일부터 12일까지 기관의 수요 예측이 시작이 되었고, 개인들의 일반 청약은 2주 뒤에 1월 18일부터 1월 19일까지 이때 청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국내 시장의 시가총액 2위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또 이쪽으로 수급이 많이 들어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그리고 다다음 주 기관과 개인의 청약 일정이 있고, 또 1월 마지막 날에는 상장을 앞두고 있는 만큼 거기에 따른 수급 불균형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어떤 대형주를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보유한 종목의 수급의 이동이 있는지 그 점을 체크해 보시면서 매수 시점을 조금 늦춰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상황이 정말 좋지 못한데 그래도 자동차 관련주의 흐름이 상당히 좋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현대차는 1.4%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물론 윗꼬리를 많이 달긴 했어요. 그렇지만 오늘 지수 대비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기아도 마찬가지죠. 지금 2%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물론 마찬가지로 윗꼬리를 달고 있지만 시장 상황 대비해서 굉장히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자동차 관련주는 어제 미국 시장에서 포드하고 GM, 완성차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특히 GM 같은 경우에는 최대 골칫거리였던 반도체 공급 문제가 작년 4분기부터 개선이 되었다 라는 발표가 있었고, 그 때문에 어제 나스닥이 굉장히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성차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았다고 이해를 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기아하고 현대차 두 종목도 GM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현대기아차에서 직접 반도체 공급 문제에 있어서 GM처럼 상당 부분 개선이 되었다 라는 기사가 나온다면 저는 분명히 그게 트리거로 작용이 되어서 그동안 주가 상승을 방해했었던 이런 부분을 상당히 해결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관련주를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GM과 관련된 기사를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차량용 반도체 공급 현상이 하반기에는 개선이 될 것이다 라는 발표를 지난번에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자동차를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현대기아차도 주가 상승의 트리거가 작용될 수 있는 시점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 점을 생각해 보시면서 조금만 인내를 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가 박스권 하단으로 내려가는 굉장히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생각해 본다면 글로벌 증시의 흐름은 양호한데 국내 증시의 흐름만 부진하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금융투자가 있었고 이제는 금융투자도 매도 물량이 나올 만큼 나왔다. 이 점을 생각해 본다면 내일부터는 금융투자의 매도 물량이 줄어듦에 따라서 다시 국내 증시도 제자리를 찾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정말 아쉽겠지만 내일 흐름을 기대해 보면서 언제나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